안녕하세요. 대리임장입니다. 기일 연기로 경매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입찰 기일이 잡혀서 진행되는 물건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난번 소개해 드렸던 물건인데요. 입찰 기일이 언제쯤 잡히는지 문의 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입찰 기일이 다시 확인되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시골 같은 분위기를 내는 서울의 끝자락, 강동구 암사동 단독주택이고요. 이 길을 따라서 오른쪽, 왼쪽 단독주택들이 꽤 많이 있죠. 블럭이 작진 않고요. 길 양옆으로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어서 시골 마을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 골목 안쪽으로 제일 마지막 집이에요. 집 뒤쪽으로 토지가 3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가 100평 정도 되고요. 주택이 있는 토지 주변으로 농지들이 260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일괄 매각으로 진행하는 건이고요.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시면 23장 정도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물건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이렇게 복잡한 권리관계의 물건 어떻게 확인하고 입찰해야 하는지,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어떤 것인지, 어디서 발급받는지 자세한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촬영에서는 개가 있어서 집 밖을 촬영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이번 영상 촬영 다시 갔을 때는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찍을 수 있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집은 1997년 사용 승인일로 연식은 좀 되었는데 외부 보이는 모습 되게 튼튼하게 지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연식이 좀 있잖아요. 손볼 데가 많은지 같이 한번 볼게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문이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문입니다. 문 따라 왼쪽으로 돌아가면 계단이 있는데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계단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도 있고요. 토지로 연결되는 입구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개가 좀 짖는 부분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개집 2개가 보이네요. 여기에 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이사가고 없어요.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물건들도 많이 좀 보이고요. 마당에 장독대들도 있었습니다. 지하 계단 통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공간에는 셔터를 내려져 있어서 공간 확인은 좀 어려웠고요. 건물 앞쪽에 메인 출입구 쪽 계단이고요. 계단에 깨진 곳도 많고 곰팡이도 많이 보였어요. 수립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이네요. 이쪽에 전기 계량기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기 계량기 옆쪽으로 차고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뒤편으로 야산이 있는데요. 야산 초입 부분에 주택이랑 연결된 토지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일괄 매각되는 지번들 확인하시면 1번, 2번, 4번 이렇게 3필지가 전인 토지이고요. 주택 아래에 있는 3번 토지는 대인 토지입니다. 토지 출입구는 펜스가 쳐져 있어서 외부 출입을 막고 있고요. 안쪽으로 비닐하우스와 앞쪽 토지 포함 매각 물건입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철망이 쳐져 있어서 토지 안쪽으로는 외부 출입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물건의 권리 분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 타경 53895번이고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93-1 외 3필지로 나와 있고요. 물건 종별은 주택, 토지 면적 366.93평, 건물 면적 118.3평이고요. 임의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고 감정가 36억 6천만 원 정도의 감정이 되었고 신건으로 7월 22일 입찰 진행하였는데 유찰이 2번 되었고 변경이 2번 되어서 이번 25년 4월 7일 최저 매각 가격 21억 5,100만 원 정도에
입찰이 진행되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의 경우 기일 변경이 2건이 있었는데요. 24년 10월과 25년 1월에 기일 변경 신청된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이 송달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이유로 변경 신청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채권자 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1월 신청건은 채무자 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채권자나 채무자 기일 변경 신청이 된 건은 보통 가격이 좀 낮거나 일반 경매로 신청이 지금 되어 있지만 매매로 진행하시는 경우에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요. 이렇게 기일 변경 신청을 하시면 보통 3달 정도 후에 기일이 잡히는데요. 이번 1월에 기일 변경 건이 지금 4월에 날짜가 다시 잡혀서 입찰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이 물건처럼 주택도 있고 토지도 4필지나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물건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물건 어떻게 분석하고 입찰까지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건이 주 건물 외에 여러 필지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되게 좀 생각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경매지에 나와 있는 매각 물건 현황을 쭉 살펴보세요.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는지 쭉 한번 보시고요. 이 물건의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시는데, 제가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이 부분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따라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 처음 할 때는 일단 임차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확인되는 내용이 없어요. 조사된 임차인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권리 분석할 게 없고 정말 땡큐인 물건이에요. 아무리 복잡한 등기부 등본이라 그래도 내가 볼 거는 일단 임차인 먼저 보시고요. 임차인은 이 물건은 없는 건으로 확인돼요. 임차인 정보를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을구에 있는 권리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매각으로 인해서 어떤 게 소멸되는지 그 부분 확인해야 되겠죠. 경매 관련 내용을 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보시면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건에 저당이 얼마가 잡혀 있건 경매에 낙찰 받으시는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다음에 91조 3항을 보시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후순위 권리들은 다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내용이에요. 내 선순위 위에 저당이 잡혀 있거나 채권이 잡혀 있거나 이런 가압류가 잡혀 있는 경우에는 그 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임차권 포함해서 다 소멸한다는 내용이고요. 91조 4항에 보시면 제3항의 경우 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게 선순위에 있다고 하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해야 될 부분,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경매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유치권이거든요. 유치권 걸려있는 물건은 입찰하시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엔 첫 번째, 임차인 없죠. 두 번째,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선순위 권리로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저당권만 남아있는데요. 저당권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내가 얼마에 받던, 내가 10원에 낙찰을 받던 20원에 낙찰을 받던 그렇게 낙찰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금액이 적게 받아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다 소멸하는 부분이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물건의 권리 분석 마지막에 왔습니다. 항상 경매지 보시면 임차인 보시고 을구에 있는 권리들 보시고 주의사항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물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주의사항에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필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물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연하게 경매 물건의 입찰가 산정은 어떤 물건이나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의사항은 물건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물건의 경우에 다른 곳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 물건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 후 매각 결정 기일까지 이 부분을 제출해야 돼요.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절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의 제일 중요한 부분, 키포인트 확인하셨죠? 그럼 여기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어떤 건지, 발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 오늘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라는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요령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내용으로 발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농지라고 하면 이런 전답 가수원, 그 밖에 법정 지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발급 대상이죠. 농지 취득 증명 발급 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해요. 근데 이 부분 상속이나 국가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다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 보시면 발급 신청은 읍장 또는 면장, 시구 읍면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강동구예요. 구청에서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실이 걸려서 발급이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발급이 되는지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농지 취득 증명의 발급해서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농지 취득 증명 발급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엔 접수일로부터 7일이에요. 단서에 따른 농업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농장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7일이 정말 빡빡한 기간이에요. 우리는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잖아요. 일주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날짜예요. 날짜가 똑같이 떨어진다고 해도 정말 빡빡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먼저 잘 하시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엔 강동구청에 먼저 문의를 하셔서 이런 건으로 경매 입찰을 하려고 한다. 낙찰을 받게 되면 농취증이 7일 안에 발급이 되는지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서류가 잘못되어서 발급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서류를 내고 낙찰을 받게 되면 바로 처리를 해주겠다. 그렇게 좀 빨리 처리해주는 시군구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강동구청뿐만 아니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구 읍면장에게 전화를 하셔서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이 가능한지, 며칠 정도 걸리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입찰 보증금 한순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처에 있는 행정사나 법무사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가 너무 타이트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너무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꼭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꼭 이 부분은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건 주인 실거래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물건이고요. 대지 100평, 전인 토지는 260평입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1997년 건물입니다. 아래쪽에 거래된 건 확인해보면 대지 평수 102평으로 오늘 물건이랑 비슷하고요. 사용 승인일은 1980년으로 오늘 물건보다 오래된 물건입니다. 평당 1,672만원에 20년 4월에 거래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은 경매권이고 대지 66평, 건축의 사용 승인일은 1992년, 계약일은 21년 1월,
평당 198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 아래쪽에 23년 11월 거래건이고 대지 평수는 100평,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05년식, 매매가는 평당 2,554만 원입니다. 실거래가로 확인해 보면 3건이 최근 거래건인데 그 중에 경매건이 있고 경매건은 1,98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대지의 거래 대금은 이 금액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00만 원 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고로 쓰신다 그러시면 2천만 원 정도까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매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매매로 올라온 게 꽤 있고요. 첫 번째 물건은 오늘 물건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총 2층 건물이네요. 평당 2,900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고 사용 승인일은 1980년 건물이네요. 여기는 평당 2,600만 원 정도의 3층 건물로 1995년 사용 승인일인 건물이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총 2층 건물로 평당 2,978만 원, 사용 승인일 1999년 건물이네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건 2천만 원 중반에서 후반대로 나와 있는 물건이 많네요. 이 주택은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의 실거래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 보시면 토지는 총 260평이고 실거래가 확인하는 지도에 보시면 해당 주택 주위에 거래된 토지들 너무 높거나 낮은 금액 빼고 나면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경매로 진행하는 건이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300만 원 선에서 계약을 한다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60평이라 7억 8천 정도 되고요. 건물의 입찰 가격 1,900에서 2천 정도 잡는다고 하면 20억 선이고요. 이번 입찰 기일 4월 7일에 최저 매각 가격 21억 5,100만 원 정도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가이드를 잡아드린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입찰을 진행하셔도 되지만 이 물건의 경우엔 외부에서 봤을 때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외부도 수선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암사동 단독주택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